재생유는 비상시에 소변 끓여서 마시는 거네? 신유로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재생유가 풋프린트 때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 막 때려먹는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아직도 헝그리합니다. 다 해주십시오. 독일에서는 합성유를 만들 때 재생유를 꼭 섞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독일에서 만드는 게 다 재생유로 만드는 엔진 오일인가요?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재생유를 꼭 써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어디에도. 블루 엔젤이라는 그 환경 마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몇 % 써야 된다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RRBO를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은 전혀 없고요.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되는 거야. 바이오 디그레더블이라 그래서 자연 분해되는 거 있죠. 요런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에스터, 식물성, 동물성 뭐 이런 것들이죠. 요런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재생유는 비상시에 소변 끓여서 마시는 거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인식처럼 엄청 나쁜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RRBO라고 Re-Refined Base Oil이라고 재생 기유가 있어요. 폐유를 가져다 모아놓고 다시 정제를 해서 고퀄리티의 기유를 만들어냅니다. 거기 섞여 있는 금속 찌꺼기들은 필터로 갈아주고 나머지 액체로 된 거를 흘른점으로 해서 빼내고 그 다음에 첨가제 성분은 화학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똑같이 정제 방법으로 빼내던가 이렇게 다시 정제를 해서 고퀄리티의 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술들을 잘 갖고 있어요. 유럽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들이 좋기 때문에 RRBO로 만든 기유 자체도 퀄리티가 좋아요. 그걸로 만든 엔진 오일이고 그냥 신유로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쪽에서는 이 산업이 되고 있냐? 1997년에 교토의정서에서 얘기를 했죠. 온실가스 때문에 탄소 줄여야 된다는 게 계속 지금 이슈화 되고 있고요. 풋프린트 개념이 있어요. 카본 풋프린트라 그래서 발자취.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카본 제로가 2050년으로 목표를 삼고 2030년에는 카본을 55%로 맞추는 게 목표예요. 카본 자체에 발생하는 양을 딱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원료 자체도 탄소가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전기 생산할 때도 화력 발전을 해서 기름 떼고 다 했잖아요. 이게 다 카본이잖아. 그리고 공장 만들 때도 다 연기 다 카본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줄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료를 재생 원료를 쓰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카본이 들어가 있을 개념이 있었겠지만 재생 원료는 이미 계산된 거를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원료 자체를 재생 원료를 쓰게 되면 카본이 풋프린트에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럼 50% 줄여야 되고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원료도 그런 걸 써야 돼. 우리가 만든 지금 기유는 그룹3, 그룹2 기유는 원유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서 얘는 카본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안 써야 되는 거야. 이제 줄여야 되는 거야. 합성 기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룹3 베이스의 기유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줄이려니까 원료를 RRBO, 재생된 기유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미 준비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개념을 도입하다 보면 RRBO를 언젠간 써야 됩니다. 독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엔진 오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재생유라고 하면 아주 적급 오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럽의 오일이나 독일의 오일들은 재생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유를 사용한 오일들로만 들어옵니다. 아비스타라는 오일이 있어요. 피카몰에서도 수입해서 판매했던 오일인데 아비스타 회사가 재생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한국 사람 특징 때문에 다 신유로 만든 엔진 오일을 우리가 갖고 오게 됐었어요. 그리고 시장 조사를 보면 폐유가 진짜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폐유가 나오면 뭐합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폐유 수거는 중소기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즉 영세업자들이 하는 업이에요. 자동차 센터에서 나오는 기름도 수거하고 그 다음에 치킨 튀기는 식용유 그것도 같이 수거하고 모아다가 정제를 하긴 합니다. 대기업의 디슬레이션 타워는 엄청나게 큰 공장이잖아요. 얘네는 소규모 공장이에요. 소규모 공장이고 자본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되니까 퀄리티 자체가 그렇게 좋은 퀄리티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서 연료를 만드는 거야. 폐유들이 점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짙은 점도가 아니니까 등유 정도, 뭐 경유 이렇게 나와요. 산업용 유난히는 좀 더 짙으니까 그런 것들은 벙커시까지 나오겠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발전용으로 떼우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정제 비용이라든지 수거 비용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엔진 오일보다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해도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규정화가 되면 안 쓸 수 없잖아. 벌금 막 때려먹는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에서 국립공원 있잖아요.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수로 같은 공사 같은 거 할 때 들어가는 중장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친환경, 즉 에코라벨이 들어가 있는 윤활유로 100% 바꿔야 돼. 왜냐면 거기서 만약에 망가져서
외부로 노출이 됐을 때 환경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로 해서 들어가는 거야. 비싸더라도. 근데 걔네들이 들어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면 돈을 못 버는데 어쩔 수 없이 갈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규정에 민감한 겁니다. 재생료가 풋프린트 때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생각하면 가격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계속 연구 개발하고 기업도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을 내리는 거지. 지금처럼 엄청난 싼 가격으로 다운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계속 다운시키는 거예요. 점점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래서 맞춰질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인식을 바꿔야 돼요. 윤활유 관련된 그리고 또 엔진오일에 관련된 궁금증은 김보훈 박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가만!